안녕하세요.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에 이런 감동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저희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함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위대한 일본 조상들이 이 조센징 한국인들의 모략 때문에 강간범, 침략범으로 매도되고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에서 네가 지금 태평하게 한국에 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여기 아버지와 다투고 있는 한 일본 소녀가 있습니다. 이 다툼의 원인과 이유가 딸이 다니는 학교의 수학여행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왜 다툼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올해 초 한국으로 수학여행 왔던 일본 여학생의 사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고등학생 미나루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지금 열광적입니다. 매일 친구들과 학교에서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고 K-팝 BTS 같은 아이돌 소식도 공유하며 대학교에 가면 한국으로 꼭 놀러가 보고 싶다는 소망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하코네는 일본에서도 시골이라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멋지고 근사한 도시를 보면 항상 동경하고 꼭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부러운 건 가족 휴가로 한국으로 놀러가는 친구들입니다. 같은 반 친구 노모짱은 유일하게 한국을 다녀온 친구인데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하도 듣다 보니 사실 질투도 내심 생겼습니다. 노모짱의 아빠가 이명웅이라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 팬이라 한국에 다녀왔다는데 아빠가 이명웅 씨 콘서트를 보는 사이 엄마와 자기는 쇼핑을 하고 거리를 걸었는데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만의 멋과 느낌이 살아있는 관광지와 예쁜 카페들도 가고 유명한 춘천 닭갈비도 먹어보았다며 정말 하루 종일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하더라고요. 친구의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 흥분됐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참 씁쓸하고 부럽기도 하고 뭔가 마음도 아프고 참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 사정에서는 현재는 꿈도 못 꿀 일이거든요. 그 이유가 경제 사정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 아빠는 한국 방송에도 출연했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출연했던 게 문제입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입을 모아 욕을 하고 일본 내에서도 좋지 않게 보고 싫어하는 혐한 우익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저와 어머니께는 세상 둘도 없는 자상한 사람이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제가 사랑받으며 부족한 것 없이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류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아버지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류에 푹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월드스타 BTS 때문입니다. 완벽한 퍼포먼스와 가창 그리고 외모도 너무 멋지고 잘생겨서 최고의 가수라 생각해요. BTS를 계기로 한국의 다른 아이돌 스타들을 알게 되었는데 일본의 아이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외모와 장신의 키, 몸의 비율, 가창, 단체 군무, 퍼포먼스 등 무엇보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는 미친 듯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도 열성 팬이세요. 맨날 내용도 뻔하고 연기력도 별로인 일본 드라마는 이제 좀 지겨운 느낌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이후로 유치한 일본 드라마는 관심이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 꿈은 한국에 꼭 한번 방문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도 한국으로 진학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늘이 선물해 주신 것 같이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로 학교의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2019년 1월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 수학여행이라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고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수학여행지 결정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약속이나 한 듯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고 고대하던 한국 방문이라니 3박 4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남산타워를 비롯해 남대문 시장, 명동, 롯데월드, 경복궁 등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일정이라 흥분과 설레임 그리고 기대감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학교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지며 통신문이 집으로 왔고 그 내용을 보신 아버지는
비용도 낼 수 없고 학교의 이런 결정에 동의하고 납득할 수 없다며 분노하셨습니다. 학교 직원이 한국인인지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증명하듯 거짓말을 일삼고 이기적이며 일본을 심하게 차별하는 한국으로 어떻게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를 결정할 수 있냐며 노발대발하시며 항의 전화를 통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막아야겠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학교에 그런 방식으로 민폐를 끼치면 저는 어떻게 학교를 다닐지 답답했어요. 학교를 저 혼자만 다니는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일을 어떻게 이런 논리로 일정도 다 나온 상황에서 쉽게 변경을 하겠냐는 저의 항변에 아빠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피해의식이 넘쳐나고 모든 역사적 사실이 부풀려 조작되고 거짓된 나라이기에 그런 위험하고 파렴치한 한국으로 보낼 수 없으니 저라도 빠지라고 하셨고 저도 한국에 가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일본인을 알아채고 테러하면 어떻게 하냐며 절대 허락 못한다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은 무조건 나쁜 곳이며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반대를 하셨기에 그런 아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푹 빠지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수록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정확하고 깊게 알 수 없지만 해외 사이트에서 찾아본 결과 과거 일본인이 한국인들에게 독일 나치와 다를 바 없는 범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역사적 자료를 통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놔두고 아빠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외도하는지. 이 문제로 저는 수학여행 전날까지 아빠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아빠가 걱정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메신저로 한국에서 무엇을 먹고 어디로 이동하며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하나하나 공유한다는 조건으로 허락받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한국에서는 아빠 말처럼 일본인이라고 막대하고 차별한다거나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 따뜻하고 친절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아빠에게 전송하며 우리는 전주에 가서 한옥마을 구경도 하고 한복도 입고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멋을 경험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다양한 음식도 먹어보았는데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맛은 없는 일본의 음식들과는 다르고 깊은 맛이어서 신기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본에도 한국 식당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한 번도 한국 식당에 가본 적 없어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맛을 느끼고 깨닫게 된 기분이었죠. 음식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정과 인심이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는 중에 유난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서 보니 김을 파는 곳이었어요. 일본에도 김이 있긴 있는데 한국 김과는 맛이 완전 다릅니다. 일본 김은 좀 두껍고 간장 맛이 나서 바삭하고 얇은 한국 김과는 맛이 완전 다르죠.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김 굽는 모습을 사진 찍으니 아주머니께서 이리 와보라 손짓을 하셨어요. 저는 잘못한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굽던 김을 먹기 좋게 잘라 입에 넣어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먹여주어서 저희는 돈을 내야 하나 싶어 지갑을 꺼내니 손사래를 치며 번역 앱으로 한국에 왔으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다 가라며 일본인들이 한국 김 좋아한다니까 맛보고 가라고 그냥 준 것이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사 문제의 피해자는 한국인이 일본인이 싫을 것 같은데 생각과 반대로 한국에서 즐겁게 여행하고 돌아가라시며 따뜻한 말을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정 중 방문한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도 저희를 모두 반갑게 환영해 주었고 저희는 번역 앱과 서툰 한국어, 영어, 그리고 몸짓을 섞어 대화했는데 K-팝과 드라마 이야기로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이 한 행동으로 지금의 일본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차별하고 비난하는 건 새로운 잘못을 하는 것이고 그런 반복된 잘못 속에 증오와 오해 그리고 왜곡이 발생한다는 말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배웠으며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보면 저희 아빠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왜곡된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작 한국인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제가 느끼기보다 넓은 시각과 관점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차분히 지켜보면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이야기를 아빠에게 메시지를 통해 공유했지만
읽은 후 답변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감탄했던 사실은 전주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도시가 자연을 살린 상태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정리가 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제가 사는 하코네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도쿄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만큼 시골의 작은 동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주가 이 정도 인프라이면 서울은 어느 정도일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멋지겠다 싶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며 두근댔던 가슴은 도착하자마자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실제 서울은 드라마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휘황찬란하게 멋졌으니까요. 지하철을 보면서도 놀랐는데 일본의 일부 지역은 아직도 동전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요금통에 동전을 넣어야 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도 많은데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전자동화 시스템으로 갖춰져 이용하기에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본 구식 방식 중 웃긴 건 요금통과 잔돈 교환기가 붙어 있어 딴 생각을 하다가 잔돈 교환기에 넣을 돈을 요금통에 넣게 되면 다시 돈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도쿄 지하철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환승을 하려다가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환승역을 놓치는 건 늘상 있는 일이죠. 부끄럽지만 일본인인 저도 도쿄에 갔다가 길을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면에 한국 지하철은 깔끔하고 큰 역사 안에 환승 등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지하철 역무원분들에게 안내를 부탁하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친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한국인의 이런 친절과 배려심은 일본이 꼭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행복한 수학여행 중 롯데월드가 또 인상적이었는데 일본의 놀이동산을 한국에서도 꽤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심한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놀이기구의 스케일과 스릴이 엄청나서 즐기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드라마에서처럼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 찍는 것이 유행인데 친구들과 염원하던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소원 성취도 했고요. 또한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세련됨입니다. 저는 일본 여성 중 키가 좀 큰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놀이기구에서 줄을 서보면 저보다 키 큰 남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키도 크고 하나같이 세련된 옷차림에 좋은 피부를 가졌어요.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이 진짜였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한국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으로 한국으로의 유학을 더 결연하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환상적인 수학여행 체험기를 모두 빠짐없이 아빠에게 보냈는데 도통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욕을 먹거나 테러를 당하는 것 아니냐고 난리치던 아빠는 어디 가고 왜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학여행 마지막 날 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빠가 착가라앉은 목소리로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김과 화장품 그리고 예쁜 옷들과 BTS 굿즈까지 한가득 선물을 준비했는데 돌아가면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걸 보면 아빠가 한국에서 쓰레기를 사왔냐며 힘들게 번 돈을 헤프게 썼다고 하실 것만 같아 걱정도 되고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놀랐는데 아빠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첫마디는 재미있었니? 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것은 사실인지라 그랬다고 했습니다. 분위기상 아빠와 마주보고 가만히 거실에 앉아있자니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곤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발언에 정말 놀랐습니다. 미안해 미사로. 아빠 때문에 괴롭고 부끄러운 적 많았지? 라고 하셨어요. 순간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아빠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빠는 제가 보내준 한국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며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나라니까 그저 좋게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싶으셨다 하셨어요. 그러나 점차 사진과 조작이 불가능한 동영상들을 보며 한국인이 왜 이렇게 친절하고 기본 매너가 갖춰졌고 정이 넘치는지 의구심도 들고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하는 일본 내 웹사이트가 아니라 해외 웹사이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객관적 자료와 데이터를 자세히 찾아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실과 마주한 아빠는 크게 충격받으며 깨달으셨는데
어릴 적부터 일본 공교육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환경에서 잘못된 사실을 주입받고 자랐고 어른이 되어선 편향된 뉴스와 기사에 빠졌기에 실제와 전혀 다른 현실에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조국에서 일방적으로 주입했던 사실과 정반대의 현실을 실제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는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건 상당 부분 사실과 달랐고 조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며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전달했던 역사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점도 이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동안 혐한 우익으로 활동해왔던 세월이 부끄럽다는 생각과 함께 또 그런 아빠를 둔 제가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을지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생소했으며 상황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빠와 이런 문제로 다투고 싸워왔는데 이번 수학여행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아빠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이 무척이나 기쁘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한국어 공부를 제대로 시작합니다. 아빠와도 함께 역사 공부도 하고 한국에 대해 보다 깊게 알아보고 언어를 익혀 함께 한국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면 제가 그리던 한국 유학도 현실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고 가슴 벅찬 목표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일본 여학생이 수학여행을 통해 아버지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연이었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